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회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론 3교시 과목이고요. 3교시 꽈락이 제일 높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행정론 뭐 학생들 좀 물어보면 많다,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데요. 공부하시기 전부터 조금 편견을 좀 가지시기보다는요, 조금 저랑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왜 물 끓을 때도 딱 어느 온도가 되면 인계점을 넘으면서 팔팔 끓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공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수위까지는 좀 어렵고 또 뭐 몇 시간 앉아 있어도 기억나는 거 별로 없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인계점까지 좀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조금 가속도 붙고요. 또 남아져 기억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서히 끓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이제 서서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득하게 좀 가보시고요. 저 역시 이 과목이 좀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재밌다, 현장에서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기출회도 행정론 키워드 202번은 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이 부분이요, 1장의 어떤 기본 개념이 이렇게 기출이 높은 과목은 많지 않아요. 근데 최근 10년간 보면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이 12문항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말 주요 빈출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출회독은 세 가지의 스텝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복습 1은 이론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습 2에서는 실제 기출 문제 오지선다형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같이 해보는 거고요. 복습 3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가로넣기, OX 왜 틀렸나 보면서 이제 전방위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습 1 이론 요약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론 요약들은 여기서 더 추려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자, 이런 마음 좀 가지세요. 예,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나와 있고요.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공통점 나와 있고요.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 키워드 잡아드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들을 분석을 하면서 많이 나오던 문제의 용어들을 중심으로 딱딱 잡아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인데요. 예, 여러분 행정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정책이나 법을 구체적인 서비스, 급여로 여기 가운데 전환하는 게 행정이에요. 전환. 예, 그래서 바로 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삶에서 느껴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걸 전환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거. 추상적인 정책이 구체적인 서비스로. 기초연금 제도가 생겼어요가 아니라 어르신들은 뭐예요? 내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한 달에 작건 그건 들어와야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조직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바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랬고, 이런 어떤 거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사회복지 조직이 바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거죠. 달성을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관리자를 포함해서 이제 현장의 사회복지 조직이라면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역동적 협력 과정, 예, 그 다음에 조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기법.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론이나 기술론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행정은 개입 기법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승진되고 높은 사람만, 관리하는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도 그거 아니다라고 문제 풀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천의 개입기법으로 뭐가 들어간다? 행정이 들어간다. 예, 실천에 사회복지행정의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직접적 서비스 기관이어도 일선 워커에게도 행정은 뭐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기법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요, 여러분 당연히 일반 행정이 먼저 나오고 사회복지행정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행정에는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부터 얘기하냐면 공통
공통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통점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거부터 잡아야죠. 바로 public will, 공공의지의 실현과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the public, 그러니까 대중, 그러니까 공중을 위해서 공공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회복지행정도 일반행정도 공공의지를 실현하고 하는 것에 이것은 사회복지행정도 일반행정도 어때요? 공통점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모든 행정과정은 둘 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또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행정이든 사회복지행정이든 상호 관련된 부분들이 모여진 체계로 구성된다. 그렇죠. 상호 어떤 전체적인 관리 체계가 있지만 각 부서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 관리 체계는 이것들을 통합 조정하면서 각 부서들이 움직여줘야죠. 예, 그래서 서로 하위 체계들이 서로 잘 어울리게,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도 잘 돌아가게 하는 바로 부분들이 모여진 체계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행정의 일반적 정의,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일정 문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한다. 예, 자원이 있어야 되고요. 자원은 항상 어때요? 풍족한 경우는 없죠. 그래서 동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해야 되고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도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력 과정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부서 간의 업무 조정, 직무평가. 예, 그렇죠. 여러 파트가 함께 일하니까요. 조정.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관리자에 의해 기획, 의사결정, 평가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은 일반 행정도 사회복지행정도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좁혀가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기관들을 휴먼 서비스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뭐 휴먼 서비스 조직에는 병원도 있고 학교 같은 데도 뭐 휴먼 서비스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은 이제 대표적인 휴먼 서비스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핫센필드라는 학자가 그러한 사회복지 조직이 속한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은 뭔가를 정리했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이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핫센필드가 말하는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이 최근에도 문제로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문장, 휴먼 서비스 조직의 원료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곱씹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왜 우리가 금을 제포인트인 지점에 확 제대로 던지면 확 걸러지듯이 바로 원료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그물인 거예요. 제포인트예요. 제포인트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료가 사람이다라는 말을 제대로 곱씹으면 나머지는 그냥 올라와요. 보세요. 우리는 뭐 꽁치 통조림 공장에 꽁치가 원료, 싱싱한 꽁치가 원료인 조직이 아니라고요. 휴먼 서비스 조직은 누가 원료라고요? 사람을 돕는 기관이라고요. 원료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뭐 고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의 목표는 불확실하고 애매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불확실하고 애매하니까 제대로 안 해도 돼. 그 뜻이 아니에요. 왜?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말은 그냥 대강해도 돼. 그 뜻이 아니에요.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야 된다. 목표도 케이스마다 다르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술도 다르죠.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과거의 문제가 되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니까 프로이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 이 친구는 생각에 왜곡이 좀 많구나. 그러면 이 친구는 인지 치료를 조금 해볼까? 이런 거. 예, 바로 기술이 딱 모두 다 뭐 노인이 왔으면 노-35로 처리해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술이 불확실하다, 애매하다, 불확실하다 이 말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되게 신중해라 하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휴먼 서비스 조직의 핵심 활동은 직원과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이다. 예, 이 말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초기에 신뢰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으면 개입을 사정 과정에서도
엉뚱한 사정을 하게 되고 개입을 해도 효과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이다. 이거를 또 다른 책들을 보면 그 밑에 요 말하고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전문직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예요. 학생들 문제 풀다 보면 의존이 커? 아유 나빴어. 의존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착한 문장 나쁜 문장 찾고 정답률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문맥을 보셔야죠. 지금 여기서 뭐죠?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이에요.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신뢰로운 관계가 바로 초기 관계가 개입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초기 관계를 잘 관계론에서 배웠듯이 잘 형성할 수 있는 뭐가 중요하죠? 전문성. 뿐만 아니라 개입에 있어서 면접의 전문성, 관계의 형성의 전문성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거죠. 자원을 우선순위 두고 배분하고 이런 전문성, 관계론 면접론을 활용하는 전문성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 의존도는 전문가에게 의존해서 클라이언트가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문제가 나온 범위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를 아셔야 오지선다형을 잘 푸세요. 예. 자,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휴먼 서비스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할 척도가 부족하다. 이것도 척도가 부족하다는 건 이쪽 휴먼 서비스 연구가들이 게을러서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개발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속뜻은 뭐냐?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척도가 있을 수 없다. 예컨대 완벽한 뭐 자존감 척도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완벽한 거 있을 수 없다.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걸 더 찾을 뿐이지. 결혼 만족도 척도 완벽한 거 있을 수 없다. 우울 척도 불안 척도 이거 하나면 끝내줘.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평가를 되게 요구받는 거는 바로 효과성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척도는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이기는 해도 원료가 사람이다라는 말을 이 수험생이 잘 곱씹는 진지함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예, 바로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 함부로 잡지 마라. 기술 함부로 하나 갖고 그냥 남용하고 오용하고 하지 마라. 관계에 신중해라. 그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라. 척도는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된다. 완벽한 거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예, 이것들 꼭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특수성도 바로 이 문장에서 답이 오는 거예요. 원료가 누구다? 사람이다. 우리는 변화 전문직이에요. A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A-로 변화하도록 이 사람의 삶의 질, 이 사람의 인지, 정서, 행동의 퀄리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때요? 바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중요한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덕적 가치지향. 예, 사회복지행정은 가치지향적, 가치 판단적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치 중립적 아님이라고까지 넣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사론에서 초기에 보면 조사, 사회과학자, 조사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의 태도가 나오죠. 예, 거기에서는 가치 중립이 맞아요. 예, 조사론에서 사회과학자로서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 설계하고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가치 중립. 이게 이제 몰가치성이라 그러기, 밸류 프리, 몰가치성. 밸류, 어떤 내 가치로부터 프리해라, 자유로워야 된다. 내 가치에 맞게 주제 선택하고 내 가치로 연구 방향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태도, 조사론에서는 가치 중립과 몰가치성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 과목은 행정론이에요. 아셨죠? 예. 여러분들이 동일한 해에 시험 볼 때 조사론도 보고 행정론도 보는데 이 단어가 행정론에서는 가치 중립 아니에요. 원료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도와주는 거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가치 판단적. 바로 사람.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인간 존엄성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론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지향, 추구한다.
예, 가치 지향적이다. 가치 판단적이다. 행정가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치 중립 아닙니다. 아셨죠? 이 문장, 이 단어가 여러 회차에 걸쳐서 함정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느 과목에선가 가치 중립이 강조됐던 기억에서 그냥 마구 틀려요. 예, 그래서 과목에서 쓰는 그 과목과 그 다음에 각 문장의 맥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 이 얘기가 바로 이 위에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좋은 일 했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좋은 일 했어 하면 자선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성. 우리는 책임성 있어야 돼요. 개입을 했으면 변화,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임성은 평가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기술의 불확실성, 전문가의 중요성, 기술의 불확실성, 전문성에 대한 거. 제 같은 맥락이죠. 목표의 모호성, 목표가 불확실하다. 아까 얘기했죠. 왜?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목표 안 잡아요.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목표 잡을 테니까 따라오쇼. 안 그런다 그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과의 무형성. 예, 우리는 자존감이 향상됐다. 우울감이 감소했다. 가족 응집력이 증진됐다. 한 손에 확 안 잡힙니다. 그쵸? 성과의 무형성. 그 다음에 효과율 척도의 부재. 이 얘기 뭐죠? 척도는 항상 부족하다.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된다. 아주 없다란 뜻이 아니라 이 문장은 이 뜻이에요.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좀 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추구하는 척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효과성, 효율성 개념 아셔야죠. 효과성은 말 그대로 욕구를 충족했는가,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 얘기는 더 다르게 말하면 A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문제로 호소했는데 A-로 변화됐나. 효율은 최소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했는가. 최소 인풋에서 최대 효과. 이거는 자원의 한계 때문에,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또 문제 풀다 보면 사회복지사는 착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만 중요하고 효율, 돈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주관적 생각하지 마세요. 예, 착한 거 되게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을 귀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일할 때 효과만 보지 않습니다. 효율도 봅니다.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 내는 거 중요합니다. 자원을 잘 써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용하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효율성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예, 사회복지사는 합리성 같은 거 안 따진다? 아니요. 합리성 따지셔요. 예, 이런 거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거 봤고요. 좀 더 조금 아까 강조했던 것들 조금 관련해서 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개입을 할 때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개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개별화해야지 함부로 표준화 안 해요. 표준화 할 수 있는 건 해도 좋지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표준화 안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한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공동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 막 전문가니까 이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최근에 아주 중요한 건 네트워크입니다. 예, 한 기관에 몇 개의 서비스로 복합적 욕구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중요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한다고 할 때 그 중복 누락 없이 조절할 수 있는 통합성의 능력 이런 것들도 강조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게 도덕적 가치지향에서 또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현장 우리는 지역사회를 기반해서 일하거든요. 지역사회의 욕구를 기반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사회 안에는 어르신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누구의 이해관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호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은 대립적 가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상충하는 것이 또 현장이기도 하다. 그 개념까지 좀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기출문장 체크를 보겠습니다. 예, 좀 많네요. 예. 예, 자, 제가 글씨가 작아서 조금 이렇게 빠르게 못 보더라도 좀 이해를 하세요. 예. 자, 일단 여기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출문장 체크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는 1회부터
21회까지 나왔던 문장 중에 중요하게 맞건 틀리건 반복적인 문장들을 넣어드린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그게 틀린 문장이었으면 다 맞는 문장으로 바꿔서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기출문장 체크를 열심히 본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오는 그 내용에서도, 그 키워드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단어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자료입니다. 정말 요거는 요렇게 정리된 자료는 수험서 중에 우리 나눔의 집에서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면 지금 이게 202번 키워드 행정의 특성인데, 행정의 특성 안에서도 1회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요 키워드 202번 안에서 작은 반복적 키워드가 뭔지를 정리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요것의 유용함을 좀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키워드 몇 개를 잡았냐면 한 9가지 정도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로 잡은 게 성과평가의 중요성, 효과성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점점 더 커집니다. 자, 볼게요. 21회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예, 이거는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성과평가의 어려움, 효과성의 중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과평가 계속 요구받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척도를 개발해야 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9회에 가시면 또 여기서도 이 얘기가 나오죠.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 이게 바로 성과를 보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과평가가 점점 더 중요하다라는 문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7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왜? 이쯤 되면 여러분이 하셔야죠. 왜?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4회 한번 보겠습니다. 14회 밑에서 두 번째. 자, 사회복지행정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라는 문장이 또 나오죠. 성과, 효과. 그 다음에 아주 초기 거 한번 볼까요? 아주 초기는 아니지만 9회 때 보시면 또 그 문장이 나오네요. 7회 바로 위에. 사회복지행정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렵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측정, 성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근데 자원을 투입을 하고 돈을 썼다면 성과 있는 개입을 해라 라는 것을 요구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에 다 썼어,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고 있다. 예, 효과성 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 첫 번째로 강조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여러 번 반복적인 키워드가 인간을 원료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제가 원료가 인간이다. 21회 휴먼 서비스 조직은 인간을 원료로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료기 때문에 나오는 문장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 밑에 휴먼스 조퍼 서비스 조직은 인간이 원료이기 때문에 목표가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장들이 있나 봤더니요. 14회 때 가시면, 예, 사회복지 조직은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예, 우리는 원료가 먹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 그러니까 행정가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딜레마에서 어떤 게 더 인간 존엄을 지켜주는 건지 라고 고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되고요. 지금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걸리는 특성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6회도 나왔죠.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에 민감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찾은 문장들은 결국은 다 뭐죠? 인간이 원료이기 때문에 생기는 모호함,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관계의 기반.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더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 공동생산이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는데요. 그거에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일에 아주 최근에 휴먼 서비스 조직은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 예,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 그냥 빨리빨리 개입을 해서 빨리빨리 효과를 내야지 하고 신뢰로운 관계 형성하지 못하고 클라이언트의 방어를 읽어내지 못했다. 개입한들 별로 좋은 효과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관계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중요하게 또 보는 게 12회 때도 조금 요 문장 조금 볼까요? 예. 12회 사회복지 행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에 기반한다 라는 문장이 또 나왔고요. 관계와 관련해서는 또 11회 때 요런 문장을 썼어요. 11회 때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있네요. 사회복지 행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이용자가 클라이언트고 제공자가 사회복지사겠죠. 공동생산의 가치를 높인다. 공동생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초창기 6회 때도 이제 거기 보면은 문장이 나오죠. 바로 조직 구성원과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의 직접적 관계 중요하다, 관계성이다 했는데 이 문장을 좀 다른 걸로 바꾼 것들을 보니까 공동생산이다, 상호작용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결국은 관계에 기반한다라는 얘기들을 찾은 거죠. 이게 사회복지 조직, 휴먼 조직의 특수성이기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것들 조금 찾아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 얘기는 개입을 해서 전문가에게 의존해서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 종결하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전문성,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22일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은, 휴먼 서비스 조직은 업무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의존이란 말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문성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회의 밑에서 두 번째, 16회의 밑에서 두 번째, 16회.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전문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회 밑에서 두 번째, 12회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리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예,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업무 과정에 전문가에 의존한다. 의존이란 말 함부로 해석 안 한다. 여기서는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의존해라 그 뜻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들 좀 잡으셔야 되고요. 아주 초기 7회 때도 또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예, 그래서 요런 어떤 문장들에 대한 개인적 착각들 없으셔야 됩니다. 예, 문제 풀다 보면 정답률 이상하게 나올 때 보면 바로 요런 단어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팍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기본 개념이죠. 바로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예, 이건 뭐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 번 나와요. 사회복지 행정은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문장 밑에 부분을 봐도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전환시키는 것이다. 한번 같이 볼게요. 76. 예. 사회복지 행정은 여기에요. 아이고, 사회복지 행정은 예, 여기 있네요. 사회복지 행정은 정책을 서비스 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전환을 시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상적인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나 급여로 전환한다라는 표현. 요건 아주 초창기에도 나왔어요. 여기 5회 보면 행정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행정에 대한 용어 정의는 되게 많은데요. 어느 교재나 또 기출 문장에서나 가장 많이 쓰는 게 추상적인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여러 번 쓰인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고 인용되는 게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볼게요. 18회 7-2 예, 체계적으로 18회 7-2 예, 여기 사회복지 과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얘기가 그 12회 때
행정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사회복지행정은 자원, 일반 행정과 달리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다. 예,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을 해서 그걸 투입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원 의존도가 높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9회 때 문장에 보시면 또 그게 있죠.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여기에 또 나오죠. 바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행정에서 자원의 동원은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조금 잡아야 되는 게요. 조직들 간의 통합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조직들 간의 상호 연계망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 7-6, 18에 7-6 볼까요? 사회복지행정은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계다. 이거는 왜 강조를 하냐면 앞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여러 과목에 걸쳐서 나오죠. 행정론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나오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통합과 연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 단어는 많이 쓸 것 같아요. 11회 7-22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행정은 조직 간 상호 연계망의 구축이다. 예, 그 문장 있고요. 또 9회 때 보시면 또 어떤 문장에서 그게 나와 있냐면 9회 사회복지행정에서는 통합성을 추구한다. 이런 문장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행정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단어가요. 바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강조예요. 통합과 연계, 조직 간의 상호 연계망, 통합성을 추구한다. 예, 이렇게 상호 연계, 네트워크 통합, 조정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범한 말 같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사회복지 조직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문장들을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 7-6입니다. 예.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 욕구 충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 욕구에 기반한다. 또 16회 때 보시면 16회 두 번째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이다. 예,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지역사회에 기반한다라는 거. 또, 거기 보시면 18회에서도 욕구 충족을 기반으로 한다 봤고, 또,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이 있다. 이 문장도 18회 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협력은 16회 때도 말하고 있네요. 16회 때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요시한다. 예, 그 다음에 아주 초기 2회 볼까요?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인간을 원료로 한다. 예, 지역사회에 기반한다. 예, 아주 초기에도 나오고요. 이 문장은 뭐 앞으로도 충분히 인용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장 하나를 좀 잡고 갈게요. 예, 거기 보시면 14회에 보시면 14회가 아니라 13회. 예,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죠. 예, 노인, 장애인 뭐 다양한 각각의 욕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각각 들어보면 장애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자원 더 많이 배분해야 될 것 같고 어르신, 노인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바로 이런 대립적 가치가 상존한다라는 말의 뜻도 우리가 곱씹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조금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뭐 저는 여기에서 한 요 정도로 한 9가지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장 체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유용성을 좀 보세요. 예, 그 초창기 1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나눔의 집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 구태여 왜 만들었겠어요? 상당히 시간 걸리는 자료거든요. 근데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유용하게 쓰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복습 2 기출 확인입니다. 예, 같이 풀어볼게요. 21회 최근 거 대표 기출 풀어볼게요.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어렵다. 맞는 거죠. 예. 이거 뭡니까?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죠.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책임성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나머지 거 왜 틀렸나 보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볼게요. 2번 사회복지행정관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틀렸잖아요. 예. 사회과학자면 가치 중립 맞아요. 뭘 가치성? value free 맞아요. 내 밸류로부터 free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행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지향적이어야 되죠. 인간 존엄성을 지향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뭐가 더 옳은지 같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사회복지사 착해야 되니까 효율 같은 거 말하면 비인간적이다. 그런 주관적인 복지 좀 하지 마셔요.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는 재정관리 하죠. 뭐 예산 잡고 결산 하면서 뭐 회계 감사 이 과정 왜 안 합니까? 다 하죠. 예. 자, 우리가 그러니까 물적 자원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 위해서 아주 필요하죠. 그다음에 직무 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한다? 아니죠. 직무 환경, 직접 서비스 기관도 대단히 다양하고요. 간접 서비스 기관도 있고요. 직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를 획일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다양성에 맞게끔 해야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요. 이게 보세요. 정답률 57%예요. 예.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주 높은 정답률을 준 38% 볼까요? 예. 가치 중립에서 이제 탁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행정은 가치 지향이고 중립 아니고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 건 사회과학자의 연구 태도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공부하고 헷갈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봤고요. 예, 요번에는 핫센필드에 대한 거. 예, 이 핫센필드가 초창기에 좀 나오다가 쑥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핫센필드가 제시한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휴먼 서비스 조직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좀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요. 아닌 거 찾는 거죠. 1번 인간을 원료로 한다. 맞았죠. 2번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 그렇죠. 이 관계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초기 관계 튼튼하지 않으면 사정해도 막 방어가 잔뜩 있는 사정이면 가짜 사정이고 개입해도 효과 없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관계 중요하다. 3번 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하며 모호해지기 쉽다. 예. 공부 안 하면 이거 왠지 어때요? 옳지 않은 문장 같잖아요. 뭐 일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또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목표 함부로 잡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조직의 업무 과정에서 주로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예, 여기서도 전문가 의존하면 안 돼. 독립적 이야기에 자립을 키워줘야지. 이렇게 또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또 넘어지는 거죠. 이건 맞는 문장이죠. 원료가 사람인데 전문가가 전문적 지식, 가치, 그 다음에 뭐예요? 전문적 기술 갖고 일해라. 그냥 뭐 그날 그냥 착한 모습 보여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거 맞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5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건 맞는 말 같지만 명확한 지식과 기술은 중요해요. 이게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어떤 부분도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건 완벽하고 명확하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에요. 원료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세스먼트 할 때도 실천론에서 사정 100% 완벽한 사정은 없다가 정확한 사정이 오히려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한데 이것이 완벽하고 최고다라고 할 때 넘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명확한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옳아요. 근데 이제 정답률은 22%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명확한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니까 전문가 아니겠어? 라고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이거를 버리신 분이 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답,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명확한이라는 단어가 틀린 걸 못 잡은 거죠. 예. 그래서 바로 22%밖에 정답이 안 나왔고요. 명확한이 틀린 거고요. 여기 보면 너무 재미난 수치가 나오죠. 4번이 46%나 나왔어요. 그럼 4번 한번 볼까요? 뭐죠? 틀린 걸 찾는 건데요. 4번이 틀렸다고 한 게 정답보다 더 나왔어요. 주로 업무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완전히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죠. 뭐죠? 의존하면 안 돼.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했으면 자립심을 길러줘야지. 그렇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 문제가 나온 맥락, 하센필드가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 예. 사람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아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의존을 이제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독립해야지, 자립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46%의 정답률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료가 사람이라는 말을 좀 곱씹어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해드린 거예요. 착한 말 찾지 마시고요. 이제 학생들 이런 정답률 보다 보면 항상 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 하고 아니면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 안 하고 본 경우죠. 공부 안 하고 볼 때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실수가 착한 말인가 아닌가, 이거 착한 말인가 나쁜 말인가, 이 기준을 갖고 이제 사용하시면 이상한 정답률이 나옵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16회 문장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한다. 맞았죠? 2번, 지역사회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이다. 예, 사회복지 행정은 철저히 지역사회 욕구에 기반한다 했고요. 3번, 사회복지 행정과는 대안 선택 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틀렸죠? 자, 이거 보세요. 최근에 21회 때도 나왔는데 16회 때도 이 단어 또 썼죠. 왜? 잘 넘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가치 중립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우리는 가치 지향, 가치 판단합니다. 4번,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 맞았고요. 5번, 사회복지행정과는 조직 운영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중요하다 했어요. 사실은 지역사회가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1회 문장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 찾아볼게요. 1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차 집단의 역할이 커졌다. 아닌 것의 답은 1번이에요. 여기서는 결국 문제를 푸시는 분이 단어의 뜻을 아셔야 돼요. 프라이머리라는 1차 집단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1차 집단, 2차 집단 나눌 때 1차 집단은 바로 뭐예요? 가족, 친족, 이웃 이런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차 집단의 역할이 커져서 나온 건가요? 아니죠. 사회복지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1차 집단의 기능이 와해되고 붕괴됐기 때문에 산업화, 인농현상, 도시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 어때요? 농경사회 중심의 공동생산, 공동배분 뭐 이런 어떤 것들의 1차 집단의 중요성, 가족, 친족의 중요성, 이웃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런 기능들이 해체되고 와해됐기 때문에 소셜, 사회적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생기는 산업화, 도시화 등에 의해서 생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가 등장한 거고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차 집단은 말이 안 되죠. 1차 집단의 기능이 와해되고 붕괴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필요했던 거고 사회복지의 행정에 지식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에서는 1차 집단, 2차 집단을 아느냐가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요. 나머지 맞는 거 빠르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맞았죠? 근데 이제 뭐 행정에서 이제 조직하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일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번, 사회복지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이 필요해야 됐다. 그렇죠. 다양하게 각계에서 하는데 이게 너무 쪼개지다 보니까 통합 조정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안 되면 무슨 문제 생겨요? 중복이나 누락, 자원은 부족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 커져서 행정의 기능이 요구된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기능 안에 통합과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 요구가 증가했다. 예, 외부의 책임성 이행 요구가 바로 우리는 평가 압력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평가에 대한 압력은 있지만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사회적 비용을 들였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때요?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과정이 투명하고 건강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결과 있는 개입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 이건 뭐 방금도 말씀드렸죠. 효과적 자원 관리. 자, 그래서 아닌 것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얼만큼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많은 정확한 이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정답훈련 복습 3인데요. 이번 키워드 202번에서는 바로 왜 틀렸나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많은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고요. 왜 틀렸나 이렇게 핵심 위주로 갈게요. 예. 사회복지 행정은 가치 중립적 행정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이제는 이쯤이면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지요. 가치 중립 아니죠. 가치 판단해야 되고 가치 지향해야 됩니다. 2번. 사회복지 행정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률적 성과를 내면 안 되죠. 원료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표준화합니까? 표준화가 정말 필요한 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중요한 거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서비스 아닌 거죠. 동일한 문제라는 현상 안에도 원인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갑니까? 그래서 일률적 안 됩니다. 동일한 서비스, 일률적 성과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사회복지 행정은 측정 도구가 잘 개발되어 있어 성과 측정이 용이하지 않고요.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용이하다. 이런 문장도 틀린 거예요. 모든 척도가 완비되었으며 이런 것도 틀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일선 직원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조직 효과성을 좌우한다는 점은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 아니죠. 관계가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바탕으로 일한다라는 건 사회복지 행정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사회복지 조직은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우리는 지역사회 여러 이해관계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성향, 후원자, 서비스 이용자, 가족, 기타 뭐 관련 전문가, 제 이용자들 안에서도 노인, 장애인, 여성, 다양한 소리 귀 기울여 봐야 돼요. 정말 신중해야죠. 자, 6번. 사회복지 행정은 실천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다 아니죠. 원료가 인간인데 함부로 표준화하면 안 돼요. 표준화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고요. 근데 함부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실천 기술을 표준화하지 않아요. 장애인이 왔다 장-35로 처리해 그런 거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단 말이 뭐예요? 고유함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7번. 사회복지 조직은 법률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죠? 전문성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고요. 실무자의 재량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전문성을 위한 노력. 그래서 공부가 1급 따셔도 평생학습이다라고 하시라 얘기를 이제 좀 하는 거죠. 8번.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했는데요. 직접적인 것만 있지 않아서 틀렸어요. 직간접 다 있잖아요. 예.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서비스 해갖고 우리가 실천론에서 배웠죠. 9번.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아니죠. 우리는 일반 기업같이 투자하고 이윤 남기고 이윤을 또 활용해서 재투자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직군입니다. 높은 조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높다라는 거죠. 틀린 거고요. 10번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간을 가치 중립적 존재로 가정한다. 아니죠. 우리는 가치 중립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이 아니다. 가치 지향하고 가치 판단해라. 이게 어떤 게 더 인간 존엄을 지키는 건가 판단해라. 그 얘기예요. 11번 사회복지 행정은 정형화된 문제에만 접근한다. 아니죠. 문제 정형화, 유형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단어는 개별화입니다. 여기서 단어 좀 짚고 갈게요. 문제 함부로 유형화 안 해요. 아, 노숙자 빠네. 아, 가출 청소년 빠네. 빠네 하지 말라 소리예요. 유형화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최고야. 이것만 해. 정형화하지 말아라. 카테고리로 묶지 마라. 개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해라. 이거는 이 방법이 최고야. 아니다. 케바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별화. 그래서 요 단어들 잘 잡으셔야 돼요. 개별화 원리. 관계론의 첫 번째도 뭐예요? BST. 개, 통수, 비자비, 개별화해라잖아요. 12번. 사회복지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공공의지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둔다. 틀렸죠. 공공의지, the public will은 뭐예요?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이 둘 다 갖는 공통점이었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아니라 키워드 202번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을 봤고요. 최근 10년간 12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일정이 뭐가 이렇게 비중이 커 할 수 있는데요. 행정론의 일장의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은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일반 행정이 아니고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걸 여러 번 확인시키고자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출제 비중 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